여러분, 절대 살만 빼면 안 됩니다. 당뇨 환자가 무조건 식사량 줄이고 살을 빼면요,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마른 당뇨 환자의 사망률이 비만 당뇨보다 2.3배에서 4.7배까지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뇨면 무조건 살을 빼야 한다고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17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른 분들이 열심히 관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마른 당뇨가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걱정 안 시키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고도 비만인 분이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당뇨 환자의 78%가 정상 체중이거나 오히려 저체중입니다. 이거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뚱뚱한 당뇨 환자 이미지, 이게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비만이 많으니까요.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음료수 많이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대부분 마르셨는데 당뇨가 있으신 겁니다. 이런 마른 당뇨를 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근감소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코페닉 다이어비티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부족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견뎌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좋은 것은 자식들 먼저 먹이고요. 그때 제대로 못 먹어서 지금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아침에 밥 드시고 나면 유난히 졸리시거나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신다거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많이 힘드시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를 짚어야 하신다거나,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면은 마른 당뇨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공장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당뇨센터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의 약 73%를 근육에서 처리합니다. 10 중에 7 이상을 근육이 처리하는 거예요. 근육이 적으면 혈당을 처리할 공장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작으니까 원료인 혈당을 다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김순자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키 158cm에 체중이 47kg이셨어요. 마르셨죠? 팔다리가 가늘고 얼굴도 수척하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얼마였냐면 9.4%였습니다. 정상이 5.7% 미만인데 9.4%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저 밥도 거의 안 먹고 매일 1시간씩 걷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더 굶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더라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노력은 누구보다 하셨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아요. 세포문을 열어서 혈당이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문이 안 열리겠죠? 아무리 혈당이 많아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근육이 혈당을 받아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공장이라면 혈당은 원료인 거죠. 공장이 크면 원료를 많이 처리할 수 있고, 공장이 작으면 처리량이 적겠죠. 대기업 공장이랑 동네 작은 공장이랑 생산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셋째, 간에서 혈당을 저장하거나 내보냅니다. 간은 창고 역할을 해요. 필요하면 꺼내 쓰고 남으면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근육이 적으니까 공장이 작은 거예요. 아무리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문을 열어도 들어갈 공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계속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량을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존이 최우선이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지방은 비상시를 위해 아껴두고요. 진화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거든요.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체중 감량 시 빠지는 무게의 약 38%가 근육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23%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38%예요. 거의 2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당뇨 환자분이 밥을 안 드시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당 처리 능력이 더 떨어지고, 혈당이 더 올라가고, 그러면 또 더 안 드시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진짜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이 악순환에 빠진 마른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일반 당뇨 환자보다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눈, 신장, 심장, 신경 등의 합병증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7세 김순자 어르신도 이 악순환에 빠지셨던 거예요. 1시간 걷기 운동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요. 운동하는데 기운을 다 써버려서 내장기관들이 혈당을 조절할 여력이 없어지거든요. 삼성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저체중 당뇨 환자가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후 혈당이 오히려 평균 27mg/dl 상승했다고 합니다. 운동했는데 혈당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른 당뇨의 역설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체력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2세 박정숙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주변에서 현미밥이 좋다고 해서 매일 현미밥만 드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뒷산을 1시간 반씩 오르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신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에 체중이 52kg에서 46kg로 6kg나 빠졌어요.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오히려 9.2%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더 나빠진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산도 오르고 현미밥만 먹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17년간 당뇨 진료를 하면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추어탕입니다. 네, 미꾸라지 들어간 그 추어탕이요. 왜 추어탕이냐면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미꾸라지 100g의 단백질이 약 19g 들어있어요. 계란 3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푹 끓여져서 소화 흡수가 정말 잘 됩니다. 딱딱한 고기 씹어서 먹는 것보다 훨씬 소화가 잘 돼요. 어르신들 치아가 안 좋으셔도 드시기 편합니다. 둘째,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에 탄수화물이 약 8g 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65g인데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혈당 걱정이 없어요. 셋째, 한의학적으로 기력을 보강합니다. 미꾸라지는 한약명으로 추어라고 하는데요. 비위의 기운을 보강하고 신장의 기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력과 기초체력을 동시에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전통의학에서 수백 년간 검증된 보양식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먹어온 음식이에요. 제가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습니다. 대전 유성에 사시는 71세 이영호 어르신이셨는데요. 키 178cm에 체중 59kg이셨어요. 키에 비해 많이 마르신 편이시죠?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무려 15% 이상이었습니다. 참고로 15%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검사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수치예요. 그 이상은 그냥 15% 이상이라고만 나옵니다. 실제로는 17%인지 20%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셨습니다. 손도 떨리시고요. 눈도 침침해지셨다고 하셨어요. 당뇨 합병증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이 어르신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어르신, 이제부터 추어탕 마음껏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라고요. 처음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당뇨인데 마음껏 먹으라고요?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밥도 반 공기만 먹었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문제는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못 드셔서 생긴 겁니다. 근육이 너무 없으세요. 영양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이 59kg에서 63kg으로 4kg 늘었습니다.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15% 이상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8.4%까지 내려갔고요. 6개월 후에는 6.8%가 됐습니다. 당뇨 전 단계 수준까지 회복하신 거예요. 걸음걸이도 달라지셨어요. 힘차게 걸으시더라고요. 눈도 덜 침침해지셨다고요.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선생님, 이렇게 먹어도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굶어가며 고생한 게 억울합니다. 왜 아무도 이렇게 안 알려줬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락이 왔는데요. 손자 돌잔치에 갔다 오셨대요. 예전에는 그런 행사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자 안고 사진도 찍으셨다고요. 손자가 할아버지 품이 따뜻하대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자, 추어탕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들깨를 함께 넣어 드세요. 들깨가루나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거든요. 들깨가 오메가3의 보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연어보다 오메가3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식물성이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합니다. 오메가3가 뭘 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더 잘 열게 해주는 거예요. 녹슨 자물쇠에 기름치면 열쇠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평균 31% 높았다고 합니다.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깨의 지방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줍니다.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롤러코스터 같은 혈당 변동이요. 그걸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려대 안암병원 당뇨센터 연구에서 식사 시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피크가 평균 23%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들깨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어탕의 들깨 조합이 최고인 겁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만들고 건강한 지방으로 혈당 안정시키고 탄수화물은 적으니까 혈당 부담도 없고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없습니다. 요즘 동네마다 추어탕집 있잖아요. 전국 어디서나 찾으실 수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셔서 한 그릇 드세요. 들깨가루 달라고 하시면 보통 공짜로 주십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건강 챙기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절약 정신에 딱 맞죠? 참, 추어탕 드실 때 밥은 반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안 드셔도 됩니다. 추어탕 국물과 건더기만으로 충분히 배가 찹니다. 그리고 두부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단백질이 더 늘어나니까요. 만약 추어탕이 입에 안 맞으시면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계란찜, 두부찌개, 생선구이, 콩나물 국밥도 좋습니다. 핵심은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게입니다. 자, 추어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있죠. 백미는 나쁘고 현미는 좋다.
밀가루는 나쁘고 통곡물은 좋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반만 맞습니다. 건강한 분들한테는 맞는 말이에요. 소화력이 좋고 기력이 충분한 분들한테는 현미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소화력이 약한 마른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미, 카무트, 파로, 퀴노아 같은 거친 곡물들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소화 자체가 힘든 노동인 거예요. 이미 기력이 약한 분이 소화하는데 기운을 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조절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소화에 많이 쓰면 다른 데 쓸 게 없어지는 거죠. 배터리가 100%인데 소화에 70%를 쓰면 나머지의 30%밖에 못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는 현미밥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지지? 나는 카무트 먹는데 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이런 분들이요. 현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화 부담 때문에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약 47%가 소화 효소 분비 기능이 젊은 성인의 68%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소화력이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친 곡물 소화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소화력이 좋았으니까 뭘 먹어도 잘 소화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을 권합니다. 에이, 그러면 백미 먹으라는 거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백미가 낫습니다. 다만 완전 백미보다는 배아미를 추천드립니다. 배아미가 뭐냐면요, 쌀룬이 살아있는 백미예요. 현미에서 거친 껍질만 벗기고 영양가 있는 쌀룬은 남겨둔 겁니다. 쌀룬밥이라고도 하죠. 장점이 뭐냐면 소화는 백미처럼 잘 되면서도 쌀룬의 비타민 B군, 비타민 E, 미네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둘의 장점만 취한 거죠. 마트에 가시면 배아미 따로 팔아요. 가격도 일반 쌀이랑 비슷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오븐도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미를 반만 도정한 거예요. 현미가 10분도라면 오븐도미는 5분만 깎은 거죠. 현미보다 소화 부담이 훨씬 적으면서도 영양가는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 72세 박종숙 어르신 기억하시죠? 현미밥 먹고 뒷산 오르시다가 더 나빠지신 분이요. 이분한테 제가 현미를 오븐도미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리고 산 오르지 말고 평지에서 30분만 걸으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이 46kg에서 50kg로 4kg 늘었어요. 근육이 붙은 거예요. 당화 혈색소도 9.2%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속이 정말 편해졌어요. 밥 먹는 게 즐거워요. 예전엔 밥 먹는 게 무서웠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밥을 드실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밥부터 먹지 마세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은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9% 낮았다고 합니다. 39%면 거의 4할이에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4할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돈 안 들고 약 안 먹고 순서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효과가 있냐면요, 채소의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위에 먼저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이 갑자기 확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식사 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째,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위장을 깨워주는 거예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둘째, 채소나 나물을 먼저 드세요. 김치도 괜찮습니다. 샐러드, 시금치, 나물, 콩나물 뭐든 좋아요. 셋째,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계란, 고기 등이요. 반찬에 있는 것들 먼저 드시면 됩니다. 넷째, 밥을 드세요. 이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30번 이상 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순서만 지키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운동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혈당 조절할 에너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20,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헐떡거리면 과한 거예요. 기력이 좀 회복되시면 그때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 스쿼트예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붙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여기에 근육이 붙으면 혈당 처리 능력이 확 좋아집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른 당뇨 관리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 혈당보다 기력이 우선입니다. 당장 혈당 수치에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계 보면서 숫자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력이 없는 상태에서 혈당만 낮추려고 하면은 악순환에 빠집니다. 먼저 기력을 회복하세요. 기력이 회복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하루 종일 활동하실 힘이 있으신가요? 이게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 130이어도 기력이 좋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공복 혈당이 110이어도 기력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원칙, 탄수화물 제한보다 영양 보강이 우선입니다. 마른 당뇨는 굶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어탕들께 조합 기억하시죠? 이렇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잘 챙겨 드시면 체중도 서서히 늘고 근육도 붙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절대 굶지 마세요. 굶으면 근육이 빠지고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밥 양을 줄이시더라도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고기, 콩 등을 몇 끼니 챙겨 드세요. 세 번째 원칙, 무리한 운동보다 적절한 운동입니다. 체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가볍게 운동하세요. 매일 30분 걷기면 충분합니다. 숨이 차거나 힘들면 그건 과한 거예요. 운동하다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운동 후에 기분이 상쾌하고 에너지가 생기면 적절한 거고 운동 후에 피곤하고 지치면 과한 겁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마른 당뇨는 살 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양을 보강해야 합니다. 근육이 부족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둘, 추어탕의 들깨 조합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일주일에 2, 3번 드세요. 단백질 보충하고 혈당 부담 없고 기력도 올라갑니다. 셋, 현미보다 배암이나 오분도미가 소화력 약한 분들께 낫습니다. 소화 부담이 줄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넷, 식사 순서는 물,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39% 낮아집니다. 다섯, 기력 회복이 혈당 수치보다 우선입니다. 기력이 있어야 혈당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71세 이영호 어르신 기억하시죠? 당화 혈색소 15% 이상에서 6.8%까지 떨어뜨리신 분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냐면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축구하신대요. 전에는 걷기도 힘드셨는데 이제는 손주 쫓아다니실 힘이 생기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보내신 메시지가 있어요. 선생님, 손주가 할아버지랑 놀 수 있어서 좋대요. 제가 건강해지니까 온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굶지 말고 잘 드시고 무리하지 말고 적절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건강하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 수 있고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친구분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관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